자, 연습 문제 풀이 진행할게요. 자, 일단 패키지 가져오는 거랑 그래프 초기화하는 거는 전체 문제의 공통 부분이니까 뭐 추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패키지 가져올 때 이것저것 한꺼번에 다 가져오려고 그러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이렇게 막 코딩하다가 패키지 빼먹은 거 있네. 그럼 다시 올라와서 또 추가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패키지를 그때그때 쓸 때마다 여기 중간중간에 임포트 구문을 넣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본인이 그게 편하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차원에서 뭔가 외부 자원을 가져오는 처리들은 보통 코드 상단에 몰아놔요. 자, 프리를 만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소개하지 않았던 라이브러리를 하나 더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분석 결과에 영향을 주는 라이브러리는 아니고요. 태블레이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인데 출력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좀 영향을 주는 라이브러리예요. 이거 안 써도 1도 상관없는 라이브러리긴 하니까 이거 이따가 한번 체킹해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패키지가 많아지니까 임포트 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네요. 자, 5.9초 걸렸고 그래프 초기화 여전히 하고요. 1번부터 5번까지는 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요. 애당초 1번부터 5번까지는 풀이 과정을 염두하고 가상으로 만든 문제들이기 때문에 뭐 풀이 방법이 뭐 다양해질 수는 없어요. 자, 1번이 이제 매일 아침 동네빵집에서 식빵을 구입을 했는데 화면에 멈추겠어요? 동네빵집에서 식빵을 이제 샀는데 빵 봉지에 식빵 가격이 500g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야. 근데 매일 이렇게 재다 보니까 이게 500g이 맞는지 500g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한 달 동안 식빵을 사서 매일 무게를 기록했고 25일간 측정을 했는데 내가 사온 빵들만 갖고 무게를 측정했더니 480g이래요, 평균이. 근데 이걸 가지고 진짜 식빵 무게가 50이 되지 않는다고 베이커리를 찾아가서 컴플레인을 걸 수 있을까를 물어본 거예요. 다른 사람이 구입해간 거는 평균 500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 1원 분산 분석, 원샘플 t-테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bread.xlsx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쭉 무게 데이터가 쭉 나열이 돼 있고요. 괜히 출력 결과물 늘어지는 것 같아서 헤드 함수 써서 5개만 출력했습니다. 자, 데이터 분포 확인해 봅시다. 자, 그래프 초기화 하고요. 컬럼에 대해서 반복 돌리라고 했는데 이거는 미리 만들어 놓은 코드 템플릿을 썼기 때문에 반복문이 들어간 거고, 여기서는 어차피 컬럼이 하나니까 뭐 굳이 반복을 안 돌려도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기 포문이 따지면 여기에 오리진의 무게 이렇게 처리하면은 코드가 전개가 되는 거죠. 자, 원본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들을 갖고 반복을 돌리래요. 컬럼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무게 하나밖에 없었고요. C가 이제 무게라고 하는 문자열이 될 겁니다. 원본 데이터 프레임의 무게라는 열을 데이터라는 데다 복사를 해요. 그럼 얘는 시리즈 객체죠. 이 데이터에서 최대값, 신뢰 수준, 그 다음에 자유도 구하고 표본 평균, 표준 편차, 그 다음에 표본 표준 오차까지 구하면은 이걸 토대로 이제 신뢰 수준 우리가 시각화할 수 있었죠. 신뢰 구간 구할 때는 t.interval이라는 함수한테 앞에서 만든 파라미터들 쪼르륵 세팅해주면은 최소, 최대에 대한 신뢰 구간 나오고요. KDE 플로 그린 다음에 이제 신뢰 구간 직선 구하고 그 사이 색칠해주고 평균 그려주고 그 사이에다가 이제 구간값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텍스트를 이렇게 쭉 출력을 해서 확인을 했어요.
뭐 특이한 코드 없죠? 어제 다 봤었던 코드죠? 자, 딱 봐도 이제 정규 분포 맞다고 나오네요. 자, 이제 정규성을 검증해 봅시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컬럼 이름들 가지고 반복을 돌아서 특정 컬럼에 대해서 노멀 테스트 결과 받아서 그럼 요 C가 지금 컬럼 이름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C를 여기에다 갖다 붙이니까 컬럼 이름 적용해주고 1번째 S 통계량, 2번째는 P밸류, 정규성 충족하는지는 P가 0.05보다 크면 정규성 충족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래프가 워낙 이쁘게 나와서 하나마나 정규성 충족한다고 나올 거예요. 자, 정규성을 충족하는 상태에서 이제 단일 표본 T검정, T테스트 원샘플 처리하고요. 투사이디드 그 다음에 레스 그레이터 이거를 다 해보는데 투사이디드는 양쪽이 같은지 다른지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사이디드를 그 양측 검정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고요. 레스나 그레이터 같은 경우는 어느 한쪽이 큰지 작은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단측 검정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자격증 공부하시면은 분명히 이런 용어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용어에 대해서 너무 크게 그렇게 집중하지는 마세요. 왜냐면 어차피 외국에서 시작한 개념을 우리나라로 번역해 오는데 그걸 꼭 한자어로 번역해 얘네들이. 그래서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말이. 자, 어쨌건 사용할 수 있는 검정 방법들. 이 코드가 이제 어제 제가 새로 만든 코드예요. 자, data.columns 컬럼 이름에 대해서 반복하는 거고요. alternative 그 검정 방법들을 이렇게 쭉 리스트에 담았죠. 비교할 평균값은 500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프린트 A라고 하면 C하고 A라고 하면은 무게에 대해서 투사이디드, 무게에 대해서 레스, 무게에 대해서 그레이터 이렇게 세 개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 그래서 T테스트 원샘플에다가 데이터의 C, 이 C가 컬럼 이름이었죠. 평균값, 그리고 검정 방법은 A. 요 셋 중에 하나죠. 자, C가 컬럼 이름. 그 다음에 A는 요 셋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방법을 지금 다 반복 돌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판정을 해야지. 자, 판정할 때 투사이디드 같은 경우는 P가 0.05보다 크다. 그럼 귀무가설 채택인 거죠. 귀무가설 채택 조건은 같다잖아요. 대립가설은 다르다잖아요. 그 다음에 레스는 귀무가설일 때는 작지 않다죠. 대립가설일 땐 작다죠. 그레이터는 대립가설일 땐 크다, 귀무가설일 땐 크지 않다. 자, 평균값이 민 밸류 아까 500이었죠. 0번째 항목은 지금 요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퀄이냐 not 이퀄이냐를 2%로 결정해서 여기다 내주는 거고 평균값을 여기다 세팅해 주는 거고. 그래서 평균이 500과 같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하는 건데 검증 방법에 따라서 여기 부등호를 바꿀 수 있게끔 2% 다 돌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프린트 ITP라고 출력을 하면 검정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를 그냥 출력하니까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위쪽에 리절트라는 빈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필드 컬럼 이름 그 다음에 얼터너티브 검정 이름 투사이디든지 레스인지 그레이터인지 스테이티스틱 통계량 P밸류 P밸류 값 H0 귀무가설은 귀무가설에 대해서는
P가 0.05보다 크면은 규모가설 채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조건이 맞으면 true 내지는 false로 뜨겠죠. 반면에 대립가설은 P가 0.05보다 작거나 같으면 또 true나 false로 뜨겠죠. 거기에 맞게 해석 결과가 문자열로 뜨겠죠. 이거를 딕셔너리를 구성한 다음에 리스트에 붙였어요. 그럼 이제 컬럼 개수만큼 그 다음에 검정 횟수만큼 돌면서 리스트에 각각 검정에 대한 그 결과가 차곡차곡 쌓일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걸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꿨고요. 필드 이름과 검정 방법을 인덱스로 세팅해서 출력을 하면 한 방에 나오죠. 자, 그래서 무게가 같은지 다른지를 볼 때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대. 그러니까 무게는 다르다지. 작은지를 보세요. 대립가설을 채택한대. 작지 않단데. 500보다 작다죠. 그럼 이거 빵집 사장이 참교육 좀 받아야겠네. 그레이터. 크지 않다. 그러니까 어제는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해석 결과 문장을 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요거 3개를 묶어서 이제 결과를 썼어요. 빵의 무게에 대한 단일 표본 T검정 결과 양측 검정에서 빵의 무게가 500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리고 단측 검정에서는 빵의 무게가 500보다 작은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러므로 빵집에 클레임을 걸어야 된다. 이제 이 코드만 갖고 있으면 어떤 데이터 프레임을 갖고 오건 간에 여기 데이터 프레임 이름만 바꾸면 이유는 다 데이터로 걸었으니까 그러면 얘가 알아서 모든 필드에 대해서 3가지 종류에 대한 그 검정을 진행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tTest 원샘플이라고 한번 땅 치면은 툭 하고 나오게끔 해놨어요. 자, 2번째 문제. 어떤 화학약품의 제조에 상표가 다른 2종류 원료가 쓰이고 있대요. 각 원료에서 주성분 A의 함량은 다음과 같대. 상표 1과 상표 2에 대해서 주성분 A의 함량이 다른지를 분석하래요. 2개의 서로 독립적인 그룹에서 그 차이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독립표본이 되겠죠. 자, 데이터 또 가져왔고요. 자, 데이터 분포 확인합시다. 상표 1과 상표 2예요. 자, 컬럼에 대해서 반복 도니까 C는 이제 상표 1이라는 문자열, 그 다음에 상표 2라는 문자열이겠죠. 여기서 이제 데이터 가져와서 또 확인하고 실내 구간이랑 다 해서 이렇게 2개씩 묶어서 그래프 그렸습니다. 같은 코드니까 확인해 봅시다. 자, 이때는 요것만 보면 좀 애매해요. 일단은 둘 다 정규 분포 맞는 것 같긴 한데 여기 보면은 겹치는 부분이 은근히 많아. 그리고 얘가 여기서 시작해서 한 요쯤에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평균이 같다 다르다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야 지금. 이거는 필히 검증을 해봐야 돼요. 자, 컬럼별로 정규성 확인. 정규성 확인할 때는 컬럼별로 다 따로 하는 거고 등분산성 확인할 때는 전부 한꺼번에 묶어서 한 번에 툭 가는 거라 그랬죠. 자, 여기서 이제 normal dist, 정규성 만족 여부를 의미하는 변수를 일단 true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컬럼이 지금 상품 1이죠. 상품 1, 상품 2. 상품 2에 대해서 만약에 정규성 검사를 했을 때 정규성 충족 여부가 true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처음에 저장해 놓은 변수도 true죠. true and true는 결과 true죠. 자, 이제 상품 2로 넘어가 봅시다. 상품 2에 대해서 정규성 검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상품 2는 정규성을 충족 안 한다고 치자고요. false라고 치자고요. 근데 아까 기본값이랑 상품 1이랑 비교했을 때 결과 true 나왔죠. 이번엔 반복 돌아서 이거 가져오니까 true and false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이 변수는 최종적으로 false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정규성을 충족하지 않으면 이제 이 변수를 false로 가져가게끔 이제 로직을 짠 다음에 그거에 이어서 바틀렛 검정을 할지 레빈 검정을 할지를 판단하게 했어요. 그러면 정규성 확인과 등분사성 확인을 묶어서 한 방에 갈 수 있습니다. 자, 딱딱딱 바로 나오죠. 이건 만든 데이터라서 이래요. 자, 다 충족한다고 나왔으니까 이제 별로 꺼리낄 것 없이 바로 독립표본 T검정 가면 되네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투사이디드, 레스, 그레이터. 자, 비교할 상품은 상표 1과 상표 2고요. 컬럼 이름들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T테스트 IND 독립검정은요 무조건 2개씩밖에 비교 못해요. 그러니까 얘는 컬럼에 대해서 반복도 온다는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 아까 그 원샘플 T테스트는 컬럼별로 다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컬럼이 여러 개면은 반복 돌면서 하나하나 다 해줘야 되니까 컬럼 개수만큼 반복을 건 거지만 독립표본 T검정은 원래 2개씩밖에 못 묶어. 그래서 여기서는 얼터너티브에 대해서만 반복을 걸었지 컬럼에 대한 반복은 안 걸었어요. 대신에 내가 비교하고 싶은 컬럼 2개를 이렇게 필드 이름을 적은 거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필드의 0번째 항목 상표 1 그리고 또 데이터 프레임에서 필드의 1번째 항목 상표 2를 비교를 하고요. 비교 방법은 A. 일단 요거겠죠? 그 다음에 equal 바 등분산성 충족 여부는 아까 충족한다고 나갔으니까 true로 세팅했습니다. 자, 이거는 두 그룹 간의 평균이 같은지 다른지이기 때문에 상표 1에 대한 평균과 상표 2에 대한 평균이 여기가 같은지 다른지 작지 않은지 작은지 크지 않은지 큰지를 판단하게끔 했어요. FMT라고 하는 문자열을 만든 거 아니에요. 여기에 F0에다가 첫 번째 필드 이름, F1에다가 두 번째 필드 이름, 0번째 항목은 규모가설인지 대립가설인지 판단 결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랑 마찬가지로 반복문 돌면서 리스트에 때려 박았고요. 이렇게 처리하면은 이제 쭈르륵 나오죠. 자, 상표 1하고 상표 2가 함량이 같대요. 주성분 A 함량이. 그래서 두 상품의 주성분 함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P가 0.05보다 크다. 자,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잘 나왔으니까 시각화도 한번 해보죠. 자,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멜트 함수로 묶어서 그 컬럼 이름을 그룹이라는 명목형으로 만들고 값들을 value라는 필드로 만들어서 df를 생성했어요. 데이터의 df, x축의 그룹, y축의 value. 비교 대상 각각 상표 1, 상표 2죠. 검정 방법은 tTest IND, 인디펜던트니까 스타, 아웃사이드 해서 그래프 돌리면 네, 이렇게 나오죠. 규모가설 채택이기 때문에 NS. 상표 1, 상표 1이 되게 상표 1, 상표 2. 네, NS 채택.
자, 특정 피임약이 사용자의 혈압을 저하시키는지 조사한대요. 이를 위해서 부인 15명을 대상으로 평상시 혈압을 측정한 뒤에 이들한테 피임약을 일정 기간 복용하게 한 후 이들의 혈압을 다시 측정한 결과를 기록했대요. 이게 그러니까 복용 전후로 구별되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이제 독립 테스트가 아니라 대응 티 테스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부인 15명이야. 그러니까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복용 전과 복용 후인 거예요. B라는 사람에 대해서 복용 전과 복용 후야.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전후를 비교하는 거예요. 갑자기 Z라는 사람이 복용 전에는 혈압을 쟀는데 약 먹고 죽었어. 측정을 못했어. 그럼 대응 표본은 성립이 안 돼요. 짝이 맞아야 됩니다.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더 하고. 자, 데이터 불러와 보죠. 자, 복용 전후에 대해서 확인했고요. 다시 한번 커널 밀도 함수랑 실내 구간 그래프 쭉 그렸어요. 코드 재사용한 겁니다. 자, 요거 그래프 그리는 거 그냥 오리지널 갖다 코드 복사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다가 정규성 확인도 같이 합쳐버렸어요. 이제 좀 귀찮아서. 아까 앞에서 데이터라고 만들었고 쭉 그렸고요. 여기서는 또 오리진전 카피라고 해서 데이터 만들었죠. 요 데이터 갖다가 노멀 테스트 쭉 돌려서 결과 또 출력했고요. 이 노멀 테스트 DIST를 가지고 밑에서 등분산성 여부 확인했고요.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 분포랑 자, 이건 차이가 확실히 있네요. 그리고 정규성 충족, 등분산성 충족, true로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분석할 때 제일 귀찮은 게 사실은 본격적인 검증하기 전에 이런 가정 확인하는 것들이 좀 귀찮은 작업이거든요.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그냥 단축키 하나로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my 언더바 하면은 요거예요. KD 커널 밀도 실내 구간 그 다음에 하면은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코드 해놓은 거고 하나 더 여기네요. 요거는 도저히 이름을 뭐라고 지을지 모르겠어. 한글로 지었는데 커널 밀도랑 실내 구간 그래프랑 정규성 등분산성 확인하는 것까지 다 만들어서 한 번에 좀 전에 코드 다 한꺼번에 생기게끔 짜놨어요. 이거를 처음에는 모듈화를 해놓을까 생각도 했었는데 데이터 모양새가 바뀌면 매번 조금씩 소스가 바뀌어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함수로 짜놓는 게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코드 템플릿 해놨어요. 자, 어쨌건 이제 정규 분포를 충족하고 등분상성도 충족을 한답니다. 자, 이번엔 대응 표본 t테스트에 대한 코드 패턴이에요. 원본 데이터 프레임 오리진이라는 걸로 복사하고 얘도 투사이드 드레스 그레이터. 또 결과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려고 빈 리스트. 비교 필드는 복용 전과 복용 후죠. 여기서도 두 집단의 평균이 어떤지를 확인하면 돼요. 이퀄바 트루 등분산성 충족인 거죠. 요 세 가지 검정을 수행하면서 등분산성을 충족할 때는 t테스트 REL 그 다음에 검정 방법을 세팅해 주면 되고 등분산성을 충족하지 않을 때는 맨 휘트니 U 검정이라는 애를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대응 표본하고 독립 표본의 차이가 독립은 t테스트 인디펜던트니까 IND 한 다음에 등분산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독립 대응은. 근데 대응 표본 같은 경우는 등분산성을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호출하는 함수가 바뀌어요.
자, 마찬가지로 검정 방법에 따라서 규모가설이랑 대립가설 문자를 이렇게 정리하게끔 다시 만들고, 이거 리절트 데이터 프레임에 묶어서 출력을 했습니다. 자, 출력을 했더니 복용 전과 복용 후의 혈압은 일단 같지 않대요. 근데 복용 전보다 복용 후가 혈압이 더 낮대요. 그러니까 특정 피임약이 사용자의 혈압을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수행하는 결과 복용 후의 혈압이 복용 전의 혈압보다 복용 후의 혈압이 복용 전 혈압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 그래프 그리는 코드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복용 전과 복용 후에서 확실히 딱 그림으로 봐도 데이터 분포가 이쪽이 낫네요. 별표 2개니까 하나, 둘, 셋 0.001보다는 크고, 아, 여기구나. 0.0001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0.001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지. 혈압 떨어뜨리는데. 자, 일단 1, 2, 3번까지 해서 가설 검정을 종류별로 한 개씩은 겪어보게끔 일단 구성을 했었어요. 4번, 5번부터는 조금 더 어렵게 해볼까 라고 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6번, 7번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낸 거고. 자, 기본적으로 우리 수업의 정체성은 데이터 분석이긴 한데,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코딩이에요. 여기가 수학학원은 아니잖아. IT 학원이지. 그쵸? 그래서 연습 문제에서는 항상 수업 시간에 소개해드린 정규 코드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를 제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에 결과를 뱉을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듈화를 이제 모듈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모듈처럼 매번 재사용할 수 있는 코드 패턴을 만드느라고 고생을 되게 많이 해요, 나름. 사실 지금 이 코드 저도 어저께 처음 짜본 거예요. 어제 새로 짠 거야. 그래서 분석 과정에 대해서 눈여겨보시는 것도 한 축이지만,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랑 제가 만든 코드랑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어떻게 전개해 가는지에 대해서도 보시면 좋겠어요. 사실 개강할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통계학과 전공은 아니에요. 물론 지금 학부를 좀 하고 있긴 하지만 제 본업은 여러분들한테 코딩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 코드에서 이제 전달하고 싶은 게 뭔지, 그러니까 반복문이라든지 이런 기본기들이 어떤 식으로 녹여져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놓치지 않고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좀 얘기할게요. 자, 아까 피임량 예제에서 시각화 그래프 제시를 안 했는데 뭐 코드 똑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 문제. 자, 고등학교 육상 선수한테 체중 감량을 시키면 달리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육상 선수 10명한테 감량을 시키고 나서 100m 달리기 실시해서 데이터를 얻었대요. 감량 전후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분석해라. 이것도 대응 표본이죠. 자, 똑같이 데이터 가져왔고요. 자, 커널 밀도 함수랑 실내 구간 확인하는 거. 자, 코드 템플릿 재사용했습니다. 이제 특이한 코드가 또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자, 감량 전하고 감량 후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거는 그래프만 봐서는 진짜 정규 분포인지 확인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이빨 모양처럼 생겨갖고, 그쵸? 그리고 지금 실내 구간이 거의 겹치니까 평균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림으로 봐서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제로 이제 T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규성이랑 등분산성 확인 코드 또 돌려봤습니다.
자, 했더니 또 다 잘 맞았고요. 자, 대응 표본 t-테스트 검사할게요. 자, 여기도 이제 아까 코드 그대로 동일하게 돌려봤어요. 자, 일단은 양측 검정 수행했을 때 감량전과 감량 후는 다르다고 나왔고요. 감량전이 속도가 더 빠른지, 속도가 더 작다라는 게 더 빠르다는 얘기잖아요. 봤더니 그렇지 않대. 그래서 감량전이 더 큰지를 봤더니 큰 거 맞대. 그러니까 감량 후에 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하면 되죠. 자, 해석 결과를 적을 때 그 감량 후 속도가 유의미하게 빨라졌다에 대해서 p-value가 0.0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기하는 게 이게 의미가 p-value가 0.05보다 작다라는 게 진짜 목표가 아니라요. 이게 유의 수준을 5%에서 검정했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의 수준을 얼마로 측정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p-value가 크다 작다 그걸 보여주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자,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멜트 함수로 재구조화한 다음에 감량 전과 감량 후에 대해서 시각화 결과물 뽑아내면은 별표 하나 0.05로 설정했을 때 대립가설 채택이라고 표기가 되고 있죠. 넘어갑시다. 자, 요번에는 이제 고등학교 레슬링 선수한테 체중 감량을 시키면 체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조사하려고 고등학교 레슬링 선수 12명을 추출해서 감량시킨 다음에 체력 데이터를 얻었대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이것끼리 비교하고 이것끼리 비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데이터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커널 밀도 함수 그릴 때 한 판에다가 이거 반복문 돌리면서 다 때려 박으면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를 2개씩 쪼개서 돌려야 돼. 그 등분산성 검정할 때도 정교성이 어차피 하나씩 검사하는 거니까 그렇다 쳐도 등분산성 검사할 때도 이거 다 비교하면 의미가 없어요. 가설 검정을 돌릴 애들끼리 등분산성인지를 보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는 코드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그래프 코드는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요. 자, 데이터 프레임에 컬럼들을 가져온 다음에 2개씩 묶어서 검정을 해야 되니까 2로 나눈 값을 먼저 구했어요. 그래서 요 사이즈에 대해서 행을 갖고 81개인 서브플롯 영역을 잡고요. 요 사이즈만큼 반복을 돌립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 i 값의 범위가 뭐예요? 전체 필드가 6개였는데 2로 나눴으니까 i 값의 범위는 0, 1, 2가 되죠. 필드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예요. 그렇죠? 2개씩 묶을 거니까 0일 때 0부터 2 전까지, 1일 때 2부터 4 전까지, 2일 때 4부터 6 전까지 이렇게 슬라이싱을 걸 거예요. 컬럼스에서 자, 0일 때 0, 그 다음에 2, 1일 때 2, 4 그래갖고 i 곱하기 2라고 하면은 0, 2, 4가 되죠. 얘가 i니까. 두 번째 거는 i 곱하기 2 플러스 2라고 하면은 여기에 2씩 증가하는 거니까 범위 나오죠. 이렇게 슬라이싱을 반복문 안에서 걸어서 필드라는 변수를 찍어갖고
슬라이싱이 잘 됐는지를 먼저 출력을 해봤어요. 자, 이 서브플로 끌어놓은 것 때문에 지금 그래프로 나오는데, 감량 전, 감량 후. 그 다음에, 위에 거 주석으로 바꿔야겠다. 왜 하나밖에 안 나오지? 아, 위에 데이터를 안 가져왔구나. 자, 위에 데이터 가져오고, 이걸로 반복 돌리면은, 두 개씩 묶어서 출력되잖아요. 그럼 이제 요 필드에 대해서 내가 아까 위에서 했었던 코드를 이제 쫙 돌려버리면 되죠. 그래서 오리진에서 이 필드를 걸어. 여기에다가 감량 전 악력, 그 다음에 감량 후 악력, 이렇게 거는 거잖아요. 두 개씩 묶어서 데이터를 필터링을 한 거예요. 여기서 프린트 df.head라고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면, 자, 감량 전, 감량 후, 감량 전, 감량 후, 윗몸 일으키기, 턱걸이. 두 개씩 묶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필터링을 하잖아요. 이제 이 df를 갖고 컬럼에 대해서 아까 했었던 커널 밀도 함수 그리는 거. 대신에 차이가 생겼지. 서브 플롯에 걸어줘야 되는 거죠. 왜냐면 들어오기 전에 두 개씩 묶어서 그래프 그리려고 서브 플롯 만들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서브 플롯 걸어주고, 축정보 뽑아오는 것도 서브 플롯에 대해서 뽑아주고, 실내 구간 그리는 것도 서브 플롯에 대해서 그려주는 거고, 평균도 텍스트도 서브 플롯에 출력해야죠. Y림, 그리드 거는 것도 서브 플롯마다 걸어주고, 이렇게 처리하면은 그래프가 두 개씩 묶어서 나옵니다. 저는 한꺼번에 다 해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말리지 않을게요. 알아만 보면 장땡이야. 강사님, 저는 도저히 반복문 헷갈려서 못하겠으니 하나씩 다 그리겠습니다. 오케이, 인정. 결과만 나오면 돼. 코드를 어떻게 짜건. 다만 이거는 효율성의 문제인 거죠. 근데 그 효율성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이런 반복문을 내 머릿속으로 구상하는 것보다 그냥 하드코딩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짜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그게 더 그 사람한테 효율이 좋은 거예요. 타이핑 양은 많겠지만. 이렇게 반복을 안 돌리고 이거 서브플롯 3개 그리려고 이만큼 코드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거의 150줄 되는 거 그냥 세 덩어리 만든다고 해도 나는 이게 더 빠르다라고 하면 그게 더 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파이썬 코드의 기본 실력이 얼만큼 잘 그 축적이 됐느냐가 그 사람의 효율성을 얼만큼 끌어올리느냐로 직결되는 거죠. 자, 두 개씩 묶어서 그래프 확인했어요. 이거는 악력 같은 경우에는 감량 후 악력, 감량 전 악력. 이거는 잘 모르겠다. 그쵸? 그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후가 그래도 좀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하네요. 분포가. 이쪽이 월등히 많으니까 기록이 좀 늘어난 것 같아. 턱걸이 같은 경우는 늘었다라고 얘기하기 조금 애매하네요. 그쵸? 얼핏 봐서 늘은 것 같긴 한데 고작 요만큼 갖다가 늘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이거는 실내 구간 자체가 앞으로 휙 이동을 했잖아요. 이거 확실히 늘은 건데 이거는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지 한번 해봅시다. 자, 아까 코드 그대로 다시 한번 패턴 가져왔어요. 컬럼 가져와서 개수를 두 개씩 묶고요. 슬라이싱 계산식 만들어서 두 개 단위로 슬라이싱 걸게끔 했고요. 오리진에서 필드 묶었고. 자, 그럼 이제 i가 0일 때
감량 전 악력, 그 다음에 감량 후 악력,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있는 데이터를 여기서 필터를 해오죠. 요거를 가지고 필드 하나하나씩 노멀 테스트 한 거고요. 그리고 요거 두 개를 묶어서 등분산성이에요. 등분산성이 6개 다 때려 넣으시면 안 돼요. 이게 전체적으로 반복문 안에서 도니까 내가 검사하고 싶은 두 개 단위로 쪼개서 정교성과 등분산성을 보겠다는 겁니다. 자, 실행하면은 감량 전 악력, 정교성 충족, 그 다음에 얘는 배틀넷 검정, 감량 전 윗몸 일으키기, 감량 후 윗몸 일으키기, 그 다음에 턱걸이에 대해서도 각각 검사하고 등분산성 다 트루네요. 자, 그럼 얘네 두 개씩 묶어서 대형 표본 테스트 하면 되겠죠. 이것도 또 필드 슬라이식 시켜요. 반복 돌면서. 기존 코드는 여기에 그 origin.copy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원본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df는 원본에서 두 개씩 끊어내야 되는 거죠. 검사할 단위로 두 개 필드씩 묶어서 분리해낸 데이터 프레임을 반복문 안에서 형성하고 그 반복문 안에서 이제 가설 검정을 수행하면 돼요. 요 df를 가지고 쭉 진행을 했잖아요. 필드 이름은 여기 슬라이싱 되면서 알아서 세팅이 될 거 아니에요. 이 필드가 지금 두 개씩 묶여 있는 거니까 데이터 프레임에서 필드의 0번째와 필드의 1번째, 나머지 코드 그대로 들어가면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서 이제 출력하려고 RDF라고 하면 변수 이름을 딱 명시해서 출력하는 거는 코드 블록 하나 딱 한 번밖에 못 쓴다 그랬죠. 근데 이게 지금 반복문 안에서 수행하고 있는 거라서 데이터 프레임 출력할 때 이렇게 하면 출력이 안 돼요. 이거 출력이 안 나와. 얘를 반복문 밖으로 빼면 이 RDF는 최종 하나에 대해서만 나와요. 턱걸이만 나오잖아. 얘를 프린트를 한다. 그러면 알아보기 굉장히 애매해. 못 알아볼 건 아니지만 알아보기 굉장히 애매해요. 그쵸? 그래서 태블레이트라고 하는 아까 추가적으로 얘기했었던 라이브러리죠. RDF에 대해서 헤더, 얘가 표를 그려주는 기능인데 데이터 프레임을 표로 그리는데 헤더, 제목줄은 데이터 프레임의 키를 갖고 해라. 컬럼, 테이블 empty는 PSQL이라는 형식이래요. show index, 인덱스를 표시하래요. 이렇게 하면 얘가 표 형식의 문자열을 만들어서 리턴을 해요. 그 문자열을 출력하면서 마지막에 줄바꿈 두 개씩 덧붙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한때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출력하는 거에 꽂혀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여러 개 데이터 프레임을 한꺼번에 출력해도 출력이 되죠. 자, 감량 전 악력과 감량 후 악력은 같지 않다. 근데 악력 같은 경우는 감량 후가 더 작아졌네요. 그렇죠? 몸무게가 줄었으니까 힘 빠져갖고 손의 힘은 없어졌나봐. 자, 윗몸 일으키기 같지 않고요. 감량 전이 감량 후보다 작다. 즉 감량 후에 윗몸 일으키기가 기록이 더 늘었고요. 턱걸이 같은 경우도 감량 후에 턱걸이 기록이, 이거는 당연히 몸무게가 가벼우면 더 많이 하겠지.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시각화. 시각화도 썸플로 그렸습니다. 1행 3열짜리로 만들었고요. 필드 2개씩 쪼개서 오리지널 필드 갖다가 멜트 함수 적용했고요. 나머지 코드 똑같이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서브 플로그 들어갔다. 여태까지 다른 코드들은 sb.boxplot 하면 여기 변수를 제가 AX라고 받았거든요. 여기 AX라고 받으면은 위에서 만들어 놓은
이 서브 플롯 변수랑 변수가 겹쳐요. 그래서 여기 변수 이름을 플롯으로 바꿔갖고 사용한 거예요. 처리하면 이제 서브 플롯으로 한 번에 볼 수 있죠. 감량 전 악력이 유의수는 0.05에서 더 크다. 감량 후 잇몸 일으키가 얘는 0.001 정도겠네. 보다 더 많고, 감량 후 덕거리도 감량 후가 기록도 잘 나오고. 됐나요? 네. 여기까지는 이제 데이터도 전부 다 정규 분포에 맞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애당초 이제 풀이 과정을 염두하고 문제를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뭐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코드 효율에 대한 이야기니까 오히려 이쪽 코드는 보시면 앞으로 비슷한 문제 할 때 이제 코드가 꽤 간단간단하게 나갈 거예요. 자, 대망의 6번. 자, 데이터를 쭉 가져왔어요. 자, 쿼터가 이제 1, 2, 3, 4분기를 뜻하는 건데 1, 2분기가 상반기고 그 다음에 3, 4분기가 하반기잖아요. 그래서 상반기는 0으로 처리하고 하반기는 1로 처리해서 라벨링을 걸었습니다. 0은 1, 2는 0, 3은 1, 4는 1 이라고 해서 라벨링을 걸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걸었고요. 원본을 복사해서 이제 DF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일단은 골목상권 하나만 먼저 해보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타입이 골목상권인 거를 추리는데 상반기, 하반기 여부랑 그 다음에 매출액만 가져왔습니다. 다른 건 사실상 필요 없죠, 지금. 근데 이게 금액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떻게든 이제 스케일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로그를 씌울지 노멀라이즈를 해볼지 아니면은 스탠다드 스케일링을 할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결과가 똑같더라고요, 세 개 다. 그래서 그냥 현재 진도상으로는 로그 씌우는 게 더 친숙하니까 로그를 씌웠어요. 이렇게 해서 골목상권 데이터의 쉐이프를 봤더니 2045에서 2048로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때 골목상권이 세 군데가 더 추가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골목상권도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도로 폭도 있어야 되고 유동인구가 몇 명 미만이어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다 있어요. 골목상권으로 부르는 조건들이. 자, 이렇게 해서 Q1과 Q0와 Q1이라는 데이터를 뽑아놨는데 이거는 지금 데이터 프레임에서 특정 컬럼만 뽑아낸 거예요. 매출액만. 그러니까 지금 이 Q1하고 Q0는 시리즈 객체예요. 이걸 데이터 프레임으로 다시 묶진 않았어요. 왜냐면 2045랑 2048이니까 이거를 각각 컬럼으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묶으면 상반기는 어쩔 수 없이 결측치 3개가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럼 이걸 만약에 내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럼 전체 데이터 개수가 2048로 늘어버리는 거니까 있지도 않은 상권 3군데를 내가 가상으로 생성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 평균값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애당초 접근이 잘못된 겁니다. 있는 상권의 매출액을 모르기 때문에 평균으로 떼오는 게 데이터 정제인 거지 존재하지도 않는 상권을 늘리면 안 돼요. 차라리 이쪽에서 랜덤으로 3곳을 지운다면 이정이지만 데이터 개수가 안 맞으면 많은 쪽을 지우거나 적은 쪽을 추가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맞추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렇게 하면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자, 여기서 지금 데이터의 개수가 양쪽이 다르다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일단
대응 표본은 아니야. 대응 표본일 수가 없어. 대응 표본이라면은 전제가 작년 상반기하고 하반기 때 모든 상권이 망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됐어야 돼. 근데 지금 여기서는 상반기 때 5곳이 망하고 하반기 때 5곳이 생기면 개수는 똑같잖아요. 이 여부를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똑같은 애들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응 표본을 걸 수가 없어요. 이건 독립 표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마 여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으려는 노력이 많았을 것 같다라고 아까 밥 먹으면 식사 시간에 대화하면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냥 시리즈 2개를 리스트로 묶었어요. 그럼 얘 갖다 반복 돌리면 C는 리스트 하나, 둘 이렇게 나오잖아. 이건 기본 파이썬 코드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줬죠. 대신에 필드 이름은 그냥 이렇게 하드코딩으로 준 거지. 그러면 애당초 리스트를 만들었으니까 여기다 그냥 별표 리스트 주면 되죠. 자, 이렇게 했더니 정규성 충족 여부 확인했는데 fails래요. 정규성이 충족을 안 했기 때문에 등분산성을 보는 걸 랩인 검정으로 들어가면 되죠. 이거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그 가설 검정을 위해서 정규성도 충족을 해야 되고 등분산성도 충족을 해야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가설 검정을 하려면은 등분산성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등분산성을 충족하려면 정규성이 충족되는지 봐야 된다. 그래서 yes면은 바틀렛으로 가고 no면은 랩인 검정으로 가서 등분산성이 확인된 상태에서 가설 검정을 한다. 등분산성이 확인 안 됐을 때 방법은 또 따로 있어요. 대응 같은 경우는 아까 맨휘트니 방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독립표본 같은 데는 이코바 파라미터로 설정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규성이랑 등분산성을 충족 못한다고 무조건 못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방식 중에 내가 어떤 방식을 채택해야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 거예요. 자, 어쨌건 여기서는 등분산성을 충족한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독립표본 T로 갑니다. 자, 위에서 equal bar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얘가 true이겠죠? 이걸 가지고 여기다 그대로 파라미터 연결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est ind 돌려서 결과표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골목 상권에 대해서 상반기 매출보다 하반기 매출이 더 늘었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자, 보통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통계 조사를 하고 나면은 분석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거를 바로 미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분석 결과에 맞게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직접 내가 조사 대상의 지역을 방문을 해봐야 돼요. 원래는. 그거 이제 마지막에 하는 현장 검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뭐 여기 골목 상권 찾아다니면서 뭐 인터뷰를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사를 찾아봤어요. 이게 맞나 보려고. 일단은 이미 앞에서 로그를 적용한 데이터를 걸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만약에 방법을 더 취한다라고 하면은 이상치가 있을 때 이상치를 어떻게 하고 나서 들어왔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이 결과가 맞는지를 체크하고 싶어서 확인을 해봤어요. 기사를 찾아봤더니 작년 7월 달쯤 기사는
하반기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상인들이 예측한다는 기사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요즘 물어보면 다 매출 줄었다고 얘기해. 자꾸 자기들 힘들다고 얘기해. 그래야 자기들 가게 식당이라고 치면 음식값 올리는 게 정당화되거든. 뭐 그걸 탓하는 건 아니고. 근데 막상 올 초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작년 하반기 골목상권 매출은 올랐대요. 근데 이게 모든 골목상권의 매출이 오른 건 아니고 무슨 길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MZ들이 방문하는 그 비중이 올 하반기에 좀 두드러지게 늘었대요. 그래서 그런 데가 평균을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서 전체적으로 골목상권 매출은 작년 하반기에 늘은 게 맞대요. 통계적으로. 네, 그런 이제 서울시 발표 자료를 찾아서 아싸 됐다. 맞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이제 시각화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나머지 상권도 해야 되잖아. 자, 이제 일괄 처리하자고요. 골목상권, 전통시장, 발달사건, 관광특구 해갖고 아까 데이터 필터링 했던 거만 요 상권 이름으로 반복문되게 처리해서 앞에서 만들었었던 코드를 블록 하나에 다 모으면서 상권 이름만 반복문에 변수 처리했어요. 정개성 확인, 등분산성 확인, 그 다음에 t테스트까지 쭉 이렇게 한 사이클로 타고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한꺼번에 다 코드를 모아놨습니다. 그러면 골목상권에 대해서 하반기 때 늘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똑같다. 변함없다. 발달상권 같은 경우도 똑같다. 그리고 관광특구 같은 경우도 똑같다. 네, 저는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이상치에 대한 처리를 했을 때 결과가 달라질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번거로워서 안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7번을 먼저 풀고 6번을 풀었는데 7번 풀면서 이상치 처리하면서 일단 하얗게 불태워갖고 여기서 더 하기 싫더라고. 솔직히 그래서는 안 됐어. 그래갖고 아까 제가 성진 씨랑 이제 아까 점심 먹으면서 내가 그래서 얘기한 거야. 다음 기수 때는 골목상권만 내야지라고. 근데 제 생각에는 해봐도 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작년도 거랑 작년 거랑 재작년 거를 비교했으면은 결과가 좀 확연히 달랐을 텐데 상반기 하반기를 비교했을 때 결과가 그렇게 크게 다르다라고 나오기는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기는 해요. 자, 이거 혹시 결과 다르게 나오신 분 계세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 지금 제가 제시한 코드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통계를 돌려보고 가장 타당한 거를 골라야 되는데 지금 저도 한 가지 경우에 치우쳤어. 다르다 그러면 프리한 거 발표시키려고 그랬더니 안 나오네. 한 가지 경우라면. 그러니까 이게 이상치를 어떻게 처리를 한 다음에 뭐 이상치를 정제한 다음에 한다던가 아니면은 제가 지금 로그 적용을 했잖아요. 여기에 뭐 노멀라이제이션이라든지 스탠다드 스케일링을 적용한 다음에 한다던가. 그 중간에 프로세스가 뭔가 저랑 다르게 진행된 케이스를 물어보고 싶은 거지. 저는 어떤 프로세스를 했는데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게 어디랑 어디? 골목상권 빼고는 다 차이가 없다고 나왔어요. 관광특구 빼고 다 올랐다? 저는 근데 거의 가운데 50cm 정도 날려가지고 네 군데에서 관광특구 빼고 세 군데에서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이상치들을 다 날리고서 했더니 관광특구 빼고는 다 올랐다라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
거의 가운데 한 얼마 빼고는 양쪽이 다 좀 비공구나. 아, 샘플링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샘플링 기준이 좀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면 그냥 딱 요만큼만 남기고 다 지운 거예요? 또 그것도 방법일 수 있어. 뭐 딱히 뭐 정답이 있을 수는 없어요. 자, 마지막 문제죠. 어떤 게임에 대해서 버전 A와 버전 B에 대해서 이용자들의 그 플레이 시간을 이제 기록을 한 자료인데, 얘가 데이터가 좀 크죠. 이렇게 있을 때 A 버전에서 B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한 게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한번 분석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 정제 같은 거 없이 그냥 한번 해봤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6번 풀기 전에 7번을 먼저 풀었다고요. 그래서 얘는 꼭 정성껏 풀었어. 자, 일단 버전 값이 A인 것들만 필터링을 해서 그 플레이 수 합계만 가져왔어요. 유저별 총 플레이 수 합계예요. 가져온 다음에 값을 순서대로 정렬하고, 그리고 인덱스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A와 B를 가져온 다음에 여기서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었어요. 이렇게 해서 쭉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으면 여기 이렇게 결칙치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 데이터 수가 다르니까.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어떻게 0으로 채워놓겠다라고 하면은 있지도 않은 유저를 만들어내는 꼴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0으로 채워놓지 않게끔 조심하셔야 돼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었다면. 그래서 이제 정교성이랑 등분산성을 검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정교성 검정할 때 A라는 컬럼에 대해서 가져오면은 이걸 갖다가 다 검정을 하려고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코드가 하나 이제 덧붙여진 게, 컬럼 개수만큼 반복 돌면서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을 갖고 오고 일단 결측식 필드를 지워버렸어요. 이래서 노멀 테스트를 돌려야지.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등분산성 체크를 시도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정교성은 당연히 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유저들의 플레이 시간을 측정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대부분의 유저들이 플레이 시간이 몰려 있을 거고, 나머지 유저들, 일부 헤비 유저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느 종류의 서비스건. 그래서 이쪽이 이제 이상치로 감지가 되겠죠. 근데 등분산성이 맞는다는 거야. 생각지도 않게. 어라?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한 거지. 자, 이것도 양쪽의 데이터 수가 다르니까 독립표본이에요. 자, 3개 전부 다 검측 방법 지정을 했고요. test ind. 필드 이름 A랑 B에 대해서 처리하는데, 데이터 프레임에 필드 0번째, A죠. 그러니까 A열을 가져와서 결측치 제거. 그리고 B열도 가져와서 결측치 제거. 방법 정하고, 등분산성 충족한다니까 등분산성 충족 좀 파란 true로 걸었죠. 이렇게 하고서 이제 분석을 돌려본 거예요. 분석을 돌렸더니 버전 업그레이드 한 게 전혀 효과가 없대. 버전 업그레이드 전이나 후나 플레이 시간이 똑같다라고 나온 거예요. 이거 KD 플롯 제시 안 한 게 어차피 그려봤자 데이터 그 구간이 너무 크니까 거의 직선처럼 보여요. 그래? 이게 앞만 봐도 좀 뭔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데이터를 정제한 다음에 분석하기로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기준으로 정제를 하느냐. 일단 여기에서 이제 정제 조건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알고 있는 온갖 상식을 다 갖다 박아야 돼요. 대부분 이럴 때
대부분의 게임 회사들이 비슷한 거야. 여러분들 그 이동통신사 가입할 때, 핸드폰 가입할 때, 신규 가입할 때는 혜택 겁나 많은데 오래 가입한 장기 가입자는 혜택 별로 없죠. 왜냐면은 장기 가입자는 나도도 쓰거든. 대부분의 서비스 업체들이 고인물은 별로 신경을 안 써. 걔네는 나도도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지 조건으로 들어간 게요. 이상치에 해당. 여기서 이상치는 전부 다 그 데이터의 주요 분포보다 더 큰 값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는 일부 헤비 유저에 해당하니까 일반 유저들 간의 플레이 시간을 비교해 보려고 이상치를 다 제거를 했어요. 자, 이상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극단치 경계면을 구합니다. 극단치 경계를 구해서 작은 극단치 이상이고 큰 극단치 이하인 범위 안에 있는 데이터만 뽑아서 인덱스 날렸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추려냈고요. B 버전에 대한 이상치도 제거를 해봤습니다. 같은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큰 값들이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이걸 다시 A1과 B1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하는데 마찬가지로 데이터 표본수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정규성, 등분산성 검정하는데 결측치를 날렸죠. 필드별로 날린 거야. 전체 행 단위로 날린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봤더니 얘는 정규성이 충족이 안 돼서 등분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레빈 검정을 수행을 했는데 레빈 검정 수행 결과 등분산성 충족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다고 분석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요인 간의 표본수가 다르니까 대응 표본 치검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 개편 전후 라고 해서 이제 게임의 개편이라는 작용에 대한 효과를 보겠다라고 했으면은 그 A 버전에 참여했던 유저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B 버전을 써야 돼. 이게 성립이 되는데 이걸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두 개 집단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대응 표본이에요. 대응 표본은 등분산이 맞지 않으면 파라미터만 페일스로 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돌려봤습니다. 코드 똑같고요. 그랬더니 같지 않대. 그리고 A 버전의 플레이 시간이 B 버전의 플레이보다 작대요. 자, 헤비 유저에 해당하는 이상치를 제거하고 일반 유저를 대상으로 대응 표본 T검정을 시행한 결과 B 버전에서 유저들의 평균 플레이 시간이 A 버전에서 평균 플레이 시간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대. 그래서 이번 버전업은 성공적이다 라고 결론 내리면 되겠죠. 마지막 시역합니다. 그래서 통계죠. 이상치를 제거를 해도 매번 그 범주 안에서의 이상치를 계속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상치는 제거해도 계속 나와요. 자, 이게 제가 접근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의도했던 예상했던 결과가 이거였기 때문에 제 예상하고 맞게 나와서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을 안 했어요. 자, 결과 다르게 나오신 분 계신가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